자, 네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집 대출 1억 2천만 원 갚는데 7년 6개월 정도 걸렸네요. 맞벌이에서 가능한 거지 외벌이로 빚상환 했으면 10년 걸렸을 듯 합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집 대출 1억 2천 갚는 것만 해도 7년 6개월 걸렸다. 그래도 갚으셨네요. 이분은 무리해서 연끌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연끌 안 했는데도 뭐 1억 2천 정도면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갚는데도 7년 6개월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긴 시간이죠,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봐. 연끌하신 분들은 대출 금액이 못해도 한 4억 이상이란 말이에요. 심한 사람 10억도 있어요. 이거 어떻게 갚죠, 여러분? 이거? 무슨 수로 갚죠? 이 빚 갚는 게 말이 좋아 빚 갚는다 하지만 절대 쉽지가 않아, 여러분. 빚 갚은 사람 알죠? 이자 부는 거 돈 정말 아깝죠, 이게. 그렇다고 안 낼 수는 없어. 은행이 뭐 공짜로 돈 빌려주지 않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생각보다 변수가 많아요. 뭐 계산상으로는 매달 얼마씩 갚으면 된다고 하지만 금리가 또 오르면 또 이자가 많아지니까 갚는 금액이 더 많아지고 거기다가 물가가 오르고 거기다가 여러 가지 변수도 많아요. 뭐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고 아니면 직장을 다니다 뭐 잘릴 수도 있고 이런 변수가 많아요. 돌발 변수 같은 것들이. 그래서 빚 갚는 게 생각보다 많이 힘듭니다, 이게. 근데 이분도 이제 1억 2천만 원 갚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해서 이제 대출 받았는데 막상 갚아보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마음고생도 심하죠, 이게. 이분은 결혼하신 것 같아요. 맞벌이 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도 돈을 벌고 와이프도 돈을 벌고 아마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댓글 내용 추가 보니까 이분이 이제 자녀가 2분 있습니다. 아마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자녀가 2분 있는데 자녀가 2명 있으니까 당연히 나가는 거 많겠죠. 애들 교육비나 이제 육아 비용 같은 거 나가는 거 많겠죠. 제가 보니까 맞벌이 하는 걸 봤을 때는 아마 그 시부모님이 자녀를 돌보시는 것 같아요. 그것도 공짜로 좀 할 수 없는 게 애 보는 거 정말 힘들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일정량의 보수를 주고 아마 애를 보게끔 하겠죠. 예.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뭐 전업주부로 이렇게 애를 보는 분도 있겠지만 결혼하신 분들도 처지가 좀 달라요. 이제 빚 없이 시작하신 분도 있고 대출을 많이 받고 시작한 분도 있어. 우리나라가 보면 문제가 뭐냐면 너무 대출 받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관대하게. 너무 이제 대출 절차가 뭐 그렇게 까다롭지도 않고 일반 사람들이 대출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뭐 대출 받으면 되는 거지 생각합니다. 근데 받는 건 쉽지만 갚는 건 어려워요. 갚는 거는. 우리나라가 대출을 제대로 갚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이게. 대부분 뭐 때문에 고통받아요. 대출 빚이 생각보다 잘 안 갚아나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오랫동안 갚으려고 하니까 너무 지치니까 힘든 거잖아요, 여러분. 물론 살다 보면 대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뭐 결혼하다 보면 집을 사야 되니까. 언제까지 오래 살 수 없는 거니까. 특히 자녀가 있으면 이제 안전된 주거 환경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대출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렇게 받는 것도 막상 자녀 키우고 갚아 나가려고 하면 엄청 빡빡하죠, 이게. 왜냐하면 대출이 일종의 족쇄지 않습니까? 이분도 7년 6개월 동안 족쇄가 딱 치워진 거죠. 빚을 져본 사람들 아시겠지만 다 하기 전까지는 일종의 그냥 내한테 발찌가 딱 치워지는 겁니다. 어디 도망 못 가게. 네. 뭔가 계속 압박을 받아요, 이게. 잘 갖고 있음에도. 그러니까 매달 꾸준하게 갖고 있음에도 뭔가 이제 내가 어디 딱 발목이 차여져 있는 그런 압박감을 받습니다. 근데 이 빚을 제대로 갚지 못한다면 제때 이제 원금이자 못 내면 더 압박을 받겠죠. 왜냐? 전화가 올 거 아니야. 카톡이나 문자 올 거 아니에요. 왜 안 갚냐고. 은행에 전화 올 거 아닙니까? 사정 얘기해야 되죠. 은행이 한두 달 봐주겠지만 세 달 넘어가면 봐주지 않겠죠. 이게. 그래서 저 누누이 얘기하지만 웬만하면 대출을 받으면 안 돼. 대출은 최후의 수단이야. 최후의 수단. 네. 결혼하신 분들도 보면 너무 아파트 연끌 같은 거 쉽게 보는 것 같아. 아파트 연끌 같은 것들을. 그리고 여자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여자분들 너무 그 빚 내는 거 있잖아. 좋은 집 살려고 빚 내는 거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갚는 거 정말 힘들어요. 특히 외벌이면 대출받아 빚 갚는 거 절대 쉽게 생각하면 안 돼. 이거 정말 죽어납니다, 이거. 갚는 사람은. 뭐 집대출이 아니라 예를 들어 뭐 신용대출이다. 뭐 이러면 더 미치는 거지, 이게. 특히 나이 먹어 빚 있으면 사실상 못 갚아요, 여러분. 나이 먹어 빚 있으면. 나이 먹고 이제 뭐 가진 돈은 없고 빚만 있는 사람도 많은데 뭐 그분들은
남은 인생이 굉장히 좀 힘들 겁니다, 이게. 빚이라는 게 내가 맘먹는다고 다 갚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뭐 일 가리지 않고 하면 되지. 근데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하냐, 여러분. 일이 구해져야 할 거 아니야. 그리고 뭐 가리지 않고 일한다 섬 치더라도 사람 일하다 다칠 수도 있는 거고 일하기 싫은 날도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뭐 말로는 뭐 365일 한 달 내도록 일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살면 얼마나 피폐한데. 나 개인적으로 그런 분들 좀 안타까워. 뭐냐 하면 결혼하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 의견을 많이 있어. 뭐냐 하면 본업이 있는데 일 끝나고 나와가지고 대리운전이나 뭐 배달 같은 거 나와가지고 일하는 분들 보면 좀 딱해요, 이게. 물론 그분들 사정이 있겠지만 난 그게 절대 행복해 보이지 않아. 그런 분도 있거든요, 여러분. 회사에서 아침에 나와가지고 이제 일하고 와가지고 그럼 쉬어야 되는데 이제 빚 때문에 또 나와서 일하는 거야. 그게 무슨 결혼이야,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꽤 많아. 그런 분들 보면 얘기 들으면 자기 행복하다는데 그게 뭐가 행복해, 그게. 물론 그분의 사정이 있겠지만 그런 거 보면 결혼 생각이 안 듭니다. 저게 뭐야 도대체, 이게. 평생 저러고 살 거야? 아무튼 저는 누누이 얘기하지만 아무리 살다 보면 빚질 수 있다고 하지만 빚은 최후의 수단이 돼야 되고 너무 막대한 빚이 지면 안 돼요. 아무리 집을 산다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영끌하신 분들 걱정입니다. 그분들이 특별한 계획이 있어가지고 대출 많이 받아가지고 집을 산 게 아닌데 앞으로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1억 5천 빌리고 이제 8년 차인데 9천 정도 갚았는데 지금도 있는데 대단하시네 라고 적어줬습니다. 생각보다 빚이 빨리 안 갚아지죠? 안 갚아지죠. 1억 5천 왜 빌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 집 사느라 빌린 것 같은데 그래도 뭐 갚으셨네요. 많이 갚으셨네요. 그래도 아직 6천만 남았네요. 8년 정도 돼서 9천 갚았으니까 남은 6천 갚는데 한 5년 이상 걸리겠네요. 아직 5년 남았습니다. 완전 청산하려면 5년 동안 갚아야 돼요. 근데 굉장히 짜증나죠. 내가 원해서 빌린 거긴 하지만 갚아 나가려고 하니까 고역이죠, 이게. 아직까지 한참 남았으니까. 그래도 꾸준하게 갚으셨네요. 어떻게든 책임지려고 하시고 이건 좋습니다. 좋은데 힘들죠, 막상 겪어보니까. 이제 많이 갚았다 생각했는데 아직 6천만 남았어. 이게 힘든 거야. 이분도 자기 딴에 노력했을까. 자기 딴에는 돈 안 쓰고 열심히 일하면서 그 매달 나오는 이제 원금이자 갚아 나가면서 그래도 난 열심히 살고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맞아요. 열심히 살고 있는 거 맞아. 근데 아직도 6천만 남았네. 이거 다 갚으려면 계산상 해보니까 5년 동안 또 갚아야 되네. 5년 동안. 또 이게 문제가 뭐냐면 빚 갚는 동안 돈을 모으지도 못해, 이게. 이게 가장 커. 그러니까 이분도 뭐 나는 이유가 있어서 대출 받았겠지만 빚 갚는 동안 돈을 못 모아, 이게. 저축을 못해, 이게. 이게 빚 갚는 게 생각보다 재미가 없죠, 이게. 갚아보니까. 돈 모으는 거하고도 다른 느낌이죠, 이게. 돈을 모으는 건데 모으는 그 재미가 있는데 이자가 쌓인 재미가 있는데 빚 갚는 거는 그냥 빚이 줄어드는 거야, 이게. 그래도 맨 처음 1억 5천일 때는 힘들었겠지만 지금은 좀 그래도 낫네. 6천만 원. 와, 근데 6천만 원도 크다, 이게. 이거 다 갚으려면 아직 한참 남았다. 한참 남았어. 신경 안 쓰여도 통장에 남아있는 빚보면 한숨 나오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빚이 있는 이상 내가 다른 걸 할 수 없잖아요. 다른 거를. 빚이 있다 보니까 어떤 돈을 쓰는 거나 활동에 제약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뭘 해도 신경 쓰이죠, 이게. 뭐, 내가 뭐, 돈을 모으고 싶어도 빚 갚는 생각 들면, 아, 내가 저 어떻게 돈을 모아. 이 생각 들고, 뭐, 사고 싶어도, 아, 내가 원금이자 갚아야 되는데, 못 사,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지독하게 아껴 써야 되거든. 그리고 아직 한참 남았다 생각하니까 이게 숨이 턱턱 막히죠, 이게. 예. 근데 이분은 6천 남았으니까 다행인데, 지금 생각해보세요. 아파트 뭐 신축 들어가신 분들은 대출이 한 3억 5천, 작게 잡으면 3억 5천, 많은 분들은 막 4억 5천, 5억이야. 그분은 30년, 30년. 이제 막 2년 갚았어. 28년 남았습니다, 28년. 물론 그 집 팔리면 어떻게 갚을 수 있겠지. 안 팔리죠, 여러분. 신축 아파트가 요즘에. 잘 안 나가. 왜냐? 거품 심하다는 거 아니까.
그리고 그렇게 신축을 구입하신 분들은 손해보기 싫잖아요. 근데 일반 사람도 그렇게 비싼 돈 주고 사고 싶지 않아. 그러고 보니까 거래가 안 돼요, 여러분. 거래가 안 되는 아파트가 수둔 빼빼기예요, 전국에. 목 좋은데 아파트는 거래가 되겠지. 근데 뭐 전국의 아파트 다 목이 좋은 게 아니잖아요. 목이 어중간한데, 아니, 목이 안 좋은데 엄청 많잖아, 여러분. 아파트 지어지면 다 목 좋은데요? 아니잖아, 여러분. 요즘에 뭐 신축 아파트, 신도시 아파트 지었는데 뭐 허업을 파는데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 아파트만 있고. 상가 싹 다 비어 있고. 엄청 많잖아. 뭐 그런데 영끌회가 들어가서 많거든요. 30년 만기 조건으로. 그분들은 아마 좀 숨이 턱턱 막히겠죠. 아직 한참 남았으니까. 그렇다고 팔고 나오기에는 참사도 많이 없고. 네. 아무튼 댓글 적으시면 그래 고생하시네요. 잘하고 계십니다. 남은 기간 동안 남은 6천만원 어떻게든 잘 갚아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끝까지 책임진 모습 정말 좋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사시고요.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